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 대비 스포츠화의학 제7장. 오늘 주제는 스포츠와 사회화입니다. 이번 주차 내용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고요. 뒤에 보면 제가 중간에 중요한 이 한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먼저 띄우고요. 이번 7장은 이렇게 보시면 이 그동안에 뭐 두 문제 이렇게 나왔죠. 사실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출제 빈도도 많지 않습니다. 보통 출제 빈도가 많은 건 이론들이 많거나 그런 것들이 출제 빈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강의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화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사회화의 정의입니다. 발음이 좀 꼬이네요. 제가 요즘 목이 한 일주일 칼칼해 가지고요. 조금 발음이 씹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화입니다.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들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사회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개인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알아야 되고요. 뭐 가치라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기술도 필요하죠. 하다못해 화장실 가서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죠. 그럼 물 내리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삶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지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도로를 건널 때 어떻게 오른쪽으로 보행한다. 우리 과거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건넌다 그랬죠.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그랬는데요. 오른쪽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 것들. 아니면 규범들 있죠. 우리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재사회화가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맞추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규범과 가치, 지식 등을 뇌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사회는 변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조선시대 살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좀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 보면 지금도 과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현대적인 가치와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20대 청년을 봤을 때 옛날 가치관으로 보면 어른들이 지나갈 때는 담배를 숨기든지 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노인분이 막 큰 소리를 쳤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과거와 현재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규범, 그 위에서 얘기했던 가치, 기술, 지식 규범들을 다시 배우는 걸 우리는 재사회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스포츠 사회화가 있습니다. 개인이 스포츠에 참여하여 그 사회의 문화를 체득하고 자신의 특성을 발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사회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스포츠에 참여하는 거, 참여해서 배우는 것들, 예를 들어서 단체 종목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희생도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스포츠를 배우다가 좀 실증이 나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직업이 생겨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또 다시 스포츠 쪽으로 또 발을 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게 스포츠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 7장에서는 이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단 하나도 빼놓을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스포츠로의 사회화입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 참가를 이야기하고요. 다 제가 확실하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스포츠로의 사회라는 건 스포츠 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태권도 배우죠. 바로 그것이 스포츠 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있습니다. 스포츠에 참가하고 나면 뭘 배울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스포츠를 통한 변화 혹은 스포츠 참여의 결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다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인사성이 좋아진다든지 옷을 잘 정리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다음은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입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스포츠에서 은퇴를 이야기합니다. 태권도장 다니다 보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자녀분들 중에 누가 나 이제 아빠 엄마 나 안 다닐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따라갔다가 여학생이 그만두는 바람에 함께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죠. 네 번째로는 스포츠로의 재사회화입니다. 다시 태권도를 배우는 겁니다. 스포츠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쁜 여자아이가 다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해서 자기도 따라 배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스포츠로의 재사회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살펴보면요. 스포츠 로고의 사회화죠. 말 그대로 스포츠 참가입니다. 이런 스포츠 참가에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먼저 개인적 특성이 있죠. 선천적인 요인이 있죠. 그리고 연령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나이가 90이면 태권도 배우시기가 좀 힘드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태권도를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나 혹은 이 학령기 바로 전 유치원 때가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후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에 의한 것들인데요. 부모님이 태권도의 중요성을 평소 때 강조를 하셨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다음은 사회와 주관자, 주요 타자의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뒤에 가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족, 동료,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동료 같은 경우는 친구도 포함되는 개념인데 여기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회와 주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1차적인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학교, 학생으로서 이런 관계들 있죠. 선생님도 포함될 수 있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2차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족 동료와 나머지는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 그리고 대중매체도 포함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요. 다음은 사회와 상황이 있는데요. 시설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배드민턴 좋아하시나요? 주변에 배드민턴장이 가까이 있으면 배드민턴을 배우기 편하겠죠.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섬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권도장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나와서 배우기 힘들겠죠. 시설 접근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신체 노출 금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히잡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히잡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얼굴을 다 가리는 마스크도 있고요. 아니면 머리만 뒤집어 쓰는 마스크도 이런 히잡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어떤 종목들은 접근하기 힘들겠죠. 히잡을 써야 되는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하기는 없게 할 수는 힘들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키 좋아하시나요? 근데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눈을 구경하기가 매우 힘들죠. 물론 스키장이 하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인공눈이죠. 그런데 눈이 풍부한 곳에서는 스키 같은 걸 배우기가 편하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개인적 특성, 사회와 주관자 혹은 주요 타자, 다른 말로는 중요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스포츠로의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와 주관자는 가족, 동료, 그리고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가 있다. 그리고 사회와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 다음 중 스포츠로의 사회화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할 때는 이런 사회와 상황 같은 것들이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참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는 행동적인 참가가 있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참가가 있고 정의적인 참가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또 다음 페이지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동적 참가라는 건 말 그대로 몸으로 직접 참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지적이라는 것은 지자가 지적이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정의적인 참가는 감정적으로 참가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와 전이 조건인데요. 여기 보면 참가 정도가 있습니다. 참가를 많이 하면 더 많은 사회화가 이루어지겠죠. 더 변화가 많아지겠죠. 여기 보면 스포츠 참여의 결과가 더 확실할 것이고 스포츠를 통한 변화가 더 확실한 게 참가 정도가 높아야 되겠죠. 다음은 자발적 참가가 있고 비자발적 참가가 있는데요. 비자발적 참가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참가의 어떤 효과가 더 크겠죠. 다음은 주관자의 위신과 위력이 있습니다. 이 주관자가 뭐죠? 위에 나와 있죠. 사회와 주관자입니다. 이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가 얘기한 것보다는요. 어떤 예를 들어서 배구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친구가 야 배구는 어떠하더라 하는 것보다는 배구 선수 뭐 예를 들면 김연경 선수가 와가지고 배구는 이런 거야. 넌 실력 있어 보이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한번 해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사회와 전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개인 및 사회적 특성도 그러한 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스포츠에서 은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관심이 이동했다든지 학업 그리고 군입대 신규 취업 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기대감을 상실한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뭐 운동을 배운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은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업 어떤 운동선수 같으면 엄청나겠죠. 그 스트레스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특히 단체 종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인간관계를 못하게 되면 그 종목에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자발적 은퇴가 있고요. 비자발적 은퇴가 있습니다. 자발적 은퇴는 말 그대로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스스로 나 너무 힘들어하고 그만두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비자발적 은퇴는 뭐 부상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만두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이 선수들이 구단에서 방출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로의 재사회화입니다. 사실 스포츠를 그만뒀다가 탈사회화 했다가 다시 재사회화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빈번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재사회화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청소년기나 혹은 노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스포츠 참가했다가 은퇴했다가 다시 지도자로 참가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환경이나 취업, 정서, 역할 사회화, 그리고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여러분들이 교재나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정 자체를 외우는 것,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스포츠에 참가했다? 그럼 스포츠로의 사회화. 그리고 참가했더니 뭐가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이게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그리고 참가하는데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뒀어. 그러면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그래 그만뒀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은 다시 그 길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왔다. 그러면 스포츠로의 재사회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반복적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참가 유형인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목이 조금 아파서 다시 2편에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